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이번 달도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6월. 원전 얘기가 좀 많았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탈원전을 이 정부가 처음 선언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 운영을 일괄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인 공기업이었죠. 한국전력이 1분기에 엄청난 손실을 나타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탈원전 정책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현재 한양대학교 특훈 교수로 계시는 조한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 교수님으로 오늘 거치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산업자원부 차관 하셨고 코트라 사장도 하시고 한전 사장도 하셨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전 한전 사장으로서 특히 듣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좀 요즘 보실 때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요. 네. 당신 때는 실적이 좋았는데 네. 한전이 요새 왜 이러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한번 오늘의 주가도 한번 찾아봤는데 25,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우리 조 사장님 때 한 3년 전에 보니까 6만 원 넘어까지 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2012년 12월 달에 한전 사장 취임했을 때 주가가 딱 요 정도였습니다. 낮아졌군요. 처음에. 6만 2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그 한국전력이란 이 회사가 적자에 취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6만 2천 원이 되고 많은 흑자를 낸 것은 5년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전기요금, 아직도 국민들 그 머릿속에는 전기세란 표현을 많이 쓰죠. 요금이 결국 주수입이고 전기요금이 그 적자를 갖다 메꿔줘야 되는데 솔직히 2012년 말 13년 초에 두 번 올리고 6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깎아만 줬죠. 그런 여파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제가 했을 때는 유가도 안정됐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바라카 원전 건설 수입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삼성동의 한전 부지 를 팔아서 그때 10조 이상의 특별 수입이 생겼고 이런 요인들이 있었죠. 아무튼 지금 그렇게 흑자 영업이익을 내던 곳이 지난해 한 2천억 이상의 이제 영업 손실로 돌아섰고 올해 지금 지난 1분기만 해서 한 6,300억 지금 영업 손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는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누구는 탈원전 주장하는 쪽은 그건 아니고 원료비 재료비가 올라서 그렇다. 그런데 탈원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전력에는 거의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악재가 다 겹쳤어요. 그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탄가가 올라간 점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정부가 보급 확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한전의 그 수입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게 점점 커지고 있고 각종 정책 비용,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갈등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중첩되면서 한전이 아주 어려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굉장히 사면초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길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한전이 모든 문제는 한전의 정상화부터 풀어야 된다는 걸 갖다 정부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 같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두 가지겠죠. 전기료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비용 부담을 좀 줄이는 아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너무 지금 탈원전 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가고 있는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좀 부담을 확 좀 완화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야죠. 전기요금 올리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체계를 갖다 좀 바꿔서 그래도 저 국민한테 전기 공급이 절대로 끊기지 않으면서도 현재 싼 요금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말씀드리면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선거를 1년도 안 남겨놓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럼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전력 기반 기금이라고 전국 요금의 3.7%를 띄어서 이것을 뭐 저 전반적인 전력 산업 저 기술 향상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쪽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 공헌 사업 이런 데만 많이 씁니다. 근데 다 쓰지도 못해요. 네네. 그런 걸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민간인의 참여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REC란 건데 이제 일종의 보조금이죠. 이제 그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적인 유연성이 회계적인 유연성이라든지 지원 폭의 차등화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적자 요인이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원전이라든지 석탄 대신에 가스 발전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가스 발전이 가스를 그 산유국에서 사서 그다음에 국내 유통 구조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절감할 수가 꽤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갖다 한번 머리를 짜보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넘기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또 근본적인 문제대로 또 풀고 그래야 된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얼마 전에 이제 큰 뉴스가 크게 이제 나왔던 게 한전 이사회에서 뭐 정부의 어떤 그런 누진제 완화안 이 부분을 이제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뭐 배임 논란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 일단 다음 회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요금을 뭐 장기적으로 개편하고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정부는 7, 8월 여름에 너무 과도한 그 전기료 부담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좀 누진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방향은 맞는 겁니까? 독일의 경우가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싸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낮아요. 그다음에 전기 품질이 세계 1등입니다. 아주 명실공히. 정전이란 거는 참 거의 안 난다 생각할 정도고 싸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에너지원을 바꾸고 그러면은 이것이 요금이 그 부담이 더 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것 갖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요금 문제는 너무 경직적으로 볼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공공요금이니까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봐야 된다는 거고 이사회 문제. 제가 그땐 제가 했을 때는 한전이 형편이 좋았지 않습니까? 매번 그래도 이사회에서 보류 안건이 나와요. 이사회에서 보류 안건이 나오는 게 사회이사들이 할 일입니다. 뭐 나름 정상적인 이사회라고 봐야죠. 어떻든 간에 최대 주주는 정부나 공공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의견이죠. 의견이고 이 과정에서 한전의 경영진이 더 설득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또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는 한전의 적자를 갖다 메꿔줘야 된다 하는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야 될 거로 현실적이고 규정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여름철 이 부분이 부담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7, 8월에 그 누진제를 이제 하도 원성이 이제 나오니까 좀 완화한 뒤에 한전에 부담이 된 게 한 3,600억 정도 이제 부담이 됐고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사실상 또 그 부분은 잘 안 돼서 다행히 그냥 손실을 좀 잡히고 말았던 모양인데 아무튼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요금을 올리기는커녕 이 부분이 아마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이제 관철을 시키고 싶어 할 텐데요. 이거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한전의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의사대로 될 거고 그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특히 현재 한전의 경영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동시에 정부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뭐 한전 그 전기요금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더기예요. 별별 정책 목적이 다 들어가서 그것마다 다 할인해 주는 겁니다. 뭐 해줘라, 뭐. 근데 그런 거는 이번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조금 탈원전 그 자체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랬는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지 지금 불과 뭐 2년 됐고요.
거대한 거함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비용 부담으로 오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벌써 이 정도라면 이걸 계속 지속할 경우는 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년도에는 탈원전 분위기 속에서 원전 가동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네. 70%가 안 됐거든요. 그래 영향이 있었죠. 근데 금년도에는 원전 가동률이 거의 과거 정상 그리고 올라갔어요. 70몇 %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상황을 꼭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적자가 심하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탈원전 문제는 이념에 갇혀서 생각할 건 아니다. 원전은 재앙이다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전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원전이고 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모래 폭풍 속에서 건설을 한 게 우리 원전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에너지 정책의 답은 균형이라고 봅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세계적 기업들은 RE100이라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해서 그 자연 에너지 100% 쓴 그런 제품만 자기들 취급하겠다. 지금 이런 또 그 어떤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그 고려해서 우린 좋다. 그럼 또 탈원전 방향 방향으로 가고 원전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대신 원전 생태계는 살려야 되겠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적게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간다면은 국민이 전기를 비싸게 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또 그 마라카 원전 그 운영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탈원전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겠죠. 모르죠. 그 사람들 속마음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한국의 경쟁 국가들이 자꾸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 그 원전 자립을 하고 싶거든, 기술 자립. 그러니까 몽땅 텅키로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서비스로 가겠다. 이거는 확실한 생각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뭐 5년이라도 일단은 땄다는 거는 선전한 것 같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5년 후에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탈원전 정책이 이제 처음 이 정부 들어서 제기된 이유, 이게 원전은 이제 틀렸고, 원전 해체 산업이라는 걸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이 원전 해체 쪽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산업으로 될 만큼 뭔가 수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원전 산업 대신 해체 산업을 대안으로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해체 대상이 한 30기쯤 되는데 한 기당 한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한 400조쯤 되는 거죠. 지금 원전 산업은 거기다 고기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니치 산업이죠. 니치 산업인데 되는 게 이 원전 해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특히 상업원전에 대해서 해체는 미국이 조금 일부 들어갔고 독일, 일본 정도인데 거기는 우리 정도고 한국은 연구로 해체 같은 거는 이미 시작을 했고 많이 경험이 있고 해체 기술이 내후년 정도면 완전히 다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 만하고 또 뭐 전반적으로 그 원전을 갖다 좀 줄여나가는 게 건축부 정책이라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면은 있는데 원전 산업 대신 원전 해체 산업으로 대체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과한. 얼마 전에 그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라고 올해 대회에서 그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아니다, 야 재생에너지를 더 개발하고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원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차 방정식으로 이제 봐야 되죠.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바람의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거는 계속 이게 일정하게 가야지 에너지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산업용 정밀 산업은
그 일정하지 않으면 이건 에너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많이 투자는 하지만은 충분히 다 산업적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이 더 필요한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적게 들으면 원전이 더 필요한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 다 커버 못하는 탄소 배출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거고. 이런 논리들이 막 있지만은 또 반면에 또 다른 논리도 있죠. 원전 때문에 그 2011년도 우리가 정전이 한번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뭐를 했냐면 정부가 기업 보고서는 LNG 발전소를 지어라 하고 막 거의 진짜 그 많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서 별로 많이 졌어요. 졌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동이 안 돼 버렸어요. 안 되고 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20%라는 예비율을 갖다 이쪽에서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게 그 전력 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야, 이거 가정요금만 비싸고 기업 산업요금 싸다고 다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이제 조정한다고 조정했는데 충분히 조정이 돼 있습니까? 여전히 가정요금이 비싼 건가요?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요금에 좀 혜택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뭐 조금 좀 많이 올랐어요. 산업요금 요금증이 많이 올리고 반면에 가정요금 특히 여름에 누진제부터 시작해서 내렸고 농사용이라든지 뭐 공공요금 같은 걸 갖다 계속 면제 혜택을 막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슷하고 들여다보면 참 복잡한 구조예요. 심야요금 따로 있고 경부의 요금은 다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태양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지금 뉴스로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태양광을 좀 늘려야 되고 또 해상 풍력 이런 것도 늘려야 돼요. 근데 뭐 참 이런 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여건입니다. 우리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또 2030년까지 37%의 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세계에 선언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해서 하는 에너지 효율. 이 세 가지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어떻든 간에 이게 그 원전을 좀 줄여가자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보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되지만은 지금 굉장히 난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런 거에서 한 번쯤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묻지마 투자처럼 해서 보조금은 엄청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중국산 패널로 전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한국산 패널이 저 효율성이 높은 그런 개발을 좀 더 해보든지. 그래서 이제 김서방도 벌고 이서방도 벌어야 되는데 우리 패널도 굉장히 그동안 가격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바짝 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그렇죠. 요금 지원보다는 그렇게 패널을 갖다 우리 기기 업체들 갖다 좀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뭐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이모저모를 짚어봤는데 끝으로 뭐 추가 좀 더 보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소위 균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회색지대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 문제는 이거는 균형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한전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조한익 교수님 뭐 학교에도 계시지만 과거 뭐 코트라 사장님 뭐 또 산업자원부 차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한전 사장으로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